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10만, 국토 면적도 한국의 반 정도로 내로라하는 세계 축구 강국들의 크고 좋은 축구 인프라에 비할 수준이 못 되는 작은 국가입니다. 현재 크로아티아를 포함하여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이상 6개국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인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 6개국의 독립 과정에서 특히 크로아티아는 1991년 독립선언 이후 1995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고 연방군의 집중 공세, 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내전 등 나라 안팎으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수도 자그레브를 포함한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 그로 인한 산업시설 파괴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난이 도래하며 국가 재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항상 전 국민을 단결시키고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것 또한 스포츠의 진정한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1970년대 전까지 월드컵 4강, 유럽 축구 선수권 준우승 등을 기록할 정도로 내로라 하는 축구 강호였지만 그 이후 국제 무대에서 종적을 감췄었는데요. 크로아티아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 다보르 슈케르의 맹활약과 더불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며 무려 3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자메이카, 아르헨티나를 만나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한 크로아티아는 루마니아를 맞아 신승하며 8강행! 여기서 유고슬라비아 시절 천적이자 클린스만이 건재하던 우승 후보 독일을 만나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3대 0으로 승리! 파란을 일으키며 4강에 진출합니다. 비록 개최국 프랑스에게 패해 3, 4위전으로 밀려났지만 우리나라에게 5대 0의 참교육을 선사했던 히딩크의 네덜란드에게 승리하며 3위로 대회를 마감하게 되죠. 충격에 가까운 이 이변은 크로아티아라는 신생 독립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경제난이라는 큰 위기 속 절망에 빠져있을 국민들에게 최고의 선물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영광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뒤로 개최됐던 4번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본선 진출 실패,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크로아티아는 유로에서도 8강 진출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기 탈락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마치 1998년의 영광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음에 불과해 보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크로아티아는 유럽 지역 예선에서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며 그리스를 1승 1무로 제압하고 본선에 진출! 젤라트코 달리치 감독을 필두로 주장 루카스 모드리치, 이반 라키티치라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을 비롯하여 마리오 만주키치, 마테오 코바치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니콜라 칼리니치, 이반 페리시치, 시메 브르살리코, 베드란 촐루카, 데이안 로브렌 등 전 포지션에 걸쳐 유럽 전역 명문팀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는 선수들로 화려하게 스쿼드가 채워졌고요. 그만큼의 부푼 기대 속에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와 함께 죽음의 조에 편성되며 월드컵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이지리아전을 압도하며 완승 후 맞이한 아르헨티나와의 세간의 관심이 모인 빅매치! 예상을 뒤엎고 3대 0으로 승리하며 20년 만에 16강 진출에 8분 응선을 넘은 크로아티아는 아이슬란드와의 3차전마저 승리하며 자국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쾌조의 3연승을 기록! 16강에서 덴마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1대1로 연장에 돌입한 후 경기 종료 직전 PK를 얻어내며 경기를 마무리 짓나 싶었지만 믿었던 모드리치가 실축하며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됐고 수바시치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로 천신만고 끝에 8강 진출을 확정하게 됐죠.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는 개최국 콤버프를 등에 업은 러시아와 만난 8강전! 다시 한번 연장 포함 120분의 혈투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정말 힘들게 4강에 진출합니다. 이미 토너먼트 2경기에서 240분 이상을 소화한 크로아티아는 포메이션에 큰 변화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주축 선수들의 대부분이 30대 이상의 나이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4강전에서도 잉글랜드를 상대로 1대1 상태에서 정규 시간이 종료! 무려 토너먼트 3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게 됩니다. 마치 2002년 이탈리아전과 스페인전 모두 연장전을 치르고
체력이 고갈된 채로 4강 독일전을 치렀던 한국 대표팀을 연상시킨 크로아티아는 만주키치의 결승골로 이 고비마저 넘으며 사상 첫 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모든 역경과 난관을 뚫고 도착한 결승이라는 최종 관문답게 상대는 초호화 군단 프랑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 1순위였고 조 1위 토너먼트 진출 이후 깔끔한 3연승으로 결승까지 진출한 프랑스는 이미 전력, 아니 사력을 모두 쏟아붓고 만신창이가 된 크로아티아에게 버거운 상대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크로아티아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죠. 좋은 경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주키치의 자책골과 페리시치의 핸드볼로 내준 PK 등 악재가 겹친 전반전이 2대1로 끝났고 결국 후반에는 여태껏 견뎌온 체력적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며 최종 결과 4대2로 패배, 준우승에 그치게 됐죠. 경기 통계가 보여주듯 점유율과 패스, 슈팅수, 뛴 거리 등 모든 부분에서 예상을 뒤엎고 크로아티아가 압도한 경기였지만 결과는 반대였고 이건 역시 축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결과였습니다. 정상적인 전력으로 두 팀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이렇게 20년 만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탈진 상태로 쓰러져 뜨거운 눈물을 보인 크로아티아 선수들에게 전 세계 축구팬 그 누구도 비난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죠. 대회 내내 월드클래스에 걸맞은 플레이로 크로아티아를 이끌었던 루카 모드리치는 결국 대회 골든볼을 수상하게 됐고 대통령과 보험 후 길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그만큼 매우 컸을 아쉬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과 20년 후인 2018년에 걸쳐 축구로 두 번의 기적을 선사했던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소개해봤습니다. 기적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던가요? 국가 최악의 상황에서 첫 번째 기적을 선사한 98 대표팀,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해낸 2018 대표팀, 마지막으로 그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크로아티아 축구 팬들을 기억하며 많은 곳에서 이런 스포츠와 축구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기를, 그렇게 감동과 묘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